자, 이번엔 전화 상담 시간입니다. 전화 네. 연결되어 있는데요. 자, 여보세요? 여보세요? 목소리 너무 이쁘시다. 네, 목소리 들으니까 너무 기분이 좋아져요. 어머, 몇 학년 몇 반이에요? 저 3학년 6반이에요. 와, 정말요? 양띠시네요. 빙고. 오. 아니, 어쩜 그렇게 79년생이죠? 목소리가 애교가 완전 넘치는데요? 그러니까요. 아니, 저도 동갑인데 왜 이렇게 틀릴 수가 있어요? 아, 저렇게 그러게요. 애교가 있는데. 아, 저런 목소리는 어떻게 하면 나오는 건가요? 이거는 타고나는 것 같아요. 타고 나는 거다. 위로가 되네요. 일단 위로가 돼. 여쭤볼게요. 자, 어디 사시는 니세요? 저는 수원에 살고 있고요. 네. 지안이라고 합니다. 네, 지안 씨? 네. 네. 예. 오늘 어떤 게 궁금하신 거죠? 네. 지금 이제 저도 직장 생활을 하다가 좀 잠시 쉬었어요. 네네. 네. 그러다가 이제 올 여름부터 다시 직장 생활을 했는데 이제 올해 연말 정산을 해야 되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바뀌는 게 되게 많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 어떤 회사 다니시는데요? 많아서. 저는 유치원에 다니고 있어요. 아, 역시. 정말 너무 네, 감사합니다. 저 목소리가 그냥 나오는 게 아니었네요. 그러니까 네. 어린이들을 위한 목소리구나. 네. 저 같은 사람이 네. 유치원 선생님 하면 애들 무슨 울 것 같아요. 그래요? 고맙습니다. 네. 제가 애였으면 울을 것 같아요. 근데 오늘 그래서 어떤 게 고민이시죠? 예? 네, 일단 소득공제하고 세액공제 두 가지가 있던데 그 차이가 뭔지 모르겠더라고요. 네, 맞아요. 아유, 어렵죠. 저도 지금 그거 어려운데. 헷갈려요. 네. 전 들었는데도 어려워요. 그리고요. 네. 그리고 이제 또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로 바뀌는 게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게 바뀌는지 저희는 사실 일반인들은 잘 모르잖아요. 그렇죠. 헷갈리긴 네. 하고. 네. 그래서 그런 게 좀 알고 싶더라고요. 네. 세법. 네. 세법에 대해서. 네. 네. 그럼 뭐. 네, 세무사님 또 말씀해 주셔야 될 건데. 네, 고민 선생님 네. 좀 유치원 교사 선생님처럼 좀 친근하게 좀 네. 잘 설명해 보세요. 제가 이해하게. 자, 갑니다. 먼저 소득공제랑 세액공제의 차이점에 대해서 네. 설명을 드리면 일단 뭐 보험료 공제 기존에는 보험료 100만 원까지 공제를 받았잖아요. 이 부분으로 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네. 만약 100만 원 공제를 받았다. 내 소득에서 그러면 6% 세율이 적용됐던 분들은 기존에 6만 6천 원만큼 환급이 됐었어요. 지방소득세까지 해서 6.6%니까 네. 6만 6천 원. 근데 이제 38% 세율이 적용됐던 분들은 지방소득세까지 하면 41.6%여서 41만 6천 원까지 환급을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세율이 높게 적용되는 분들은 더 많은 금액을 환급을 받았었어요. 소득공제일 때에는. 네. 예. 근데 세액공제일 때에는 보험료 공제가 12%예요. 13.2%니까 그냥 다 일률적으로 13만 2천 원 공제를 해주겠다. 이 차이거든요. 그러니까 소득공제일 때는 세율이 높은 사람일수록 더 혜택을 많이 받아갔고요. 네. 근데 세액공제로 바뀌면서 이제 혜택을 받아가는 게 똑같아지는 거기 때문에 그렇죠. 높은 세율 적용됐던 분들은 이제 세율이 더 낮게 지금 공제가 되기 때문에 좀 폭탄을 맞을 수 있다라는 근데 그 부분에 사실 차이가 있어요. 저는 궁금한 게 이게 유치원 교사를 하면 그 연봉이 얼마 정도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이게 어떻게 보면은 그 연봉 3천에서 딱 평균이 맞춰졌기 때문에 7,500만 원 이상이 폭탄이지. 네. 안 그러면 좀 더 그 이하 3천만 원 이하는 혜택일 수 있다 뭐 이런 것도 있는데. 더 유리할 수가 있는 게, 그러니까 네. 그 총 급여에서 뭐 공제 빼면은 그 과표라고 하잖아요. 우리가 네. 세율 정할 때 4,600만 원 이하의 과표에 적용되는 분들은 유리할 수가 있고요. 그 이상이 되면은 그러니까 지금 지한 4,600만 씨도 원. 사실은 유리할 수가 있는 것 같아요. 지아 씨, 4,600만 원 연봉 넘어요? 안 돼요. 그럼 유리한 겁니다. 빠밤. 특히 오래 일하신 구간이 얼마 안 되니까 연봉이 적으면 연봉 4,600만 원 넘지 않아요? 저요. 빠밤. 권장님 하나만 좀 여쭤보도록 할게요. 네. 가족의 지금 카드가 몇 개 정도 되세요? 지금 체크카드 각각 하나씩이고 신용카드는 각각 2개에서 3개 정도씩 가지고 있어요. 네, 그중에 가족 카드도 있으신가요? 네, 가족 카드를 주로 써요. 네, 이제 내년부터는 또 일을 새로 하실 거니까 아까 네. 세무사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좀 더 디테일하게 좀 설명을 드려보면 내년부터 가족 카드를 만드실 때 미리 한번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통해서 계산을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인터넷에 가면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있거든요. 자, 네. 부모님이라든가 자녀라든가 가족 공제를 남편 쪽에 보통 넣죠.
그래서 네네. 세금을 돌려받으니까 그런 기본적인 금액들을 넣고 연금 저축 같은 것들을 다 포함을 했을 때 실제적인 과세 표준을 보시고요. 이 과세 표준이 높은 사람 쪽으로도 신용카드를 썼을 때 유리한 경우들이 있으니까 인터넷에 네. 가시면 어렵지 않거든요. 2월 달 네. 됐을 때 그때 서류 챙기느라고 또 분주하지 말고 지금부터라도 챙겨보시고 혹시 올해 네. 이제 한 보름 정도 남았지만 올해 안에 또 체크카드라든가 신용카드를 크게 쓸 돈이 있다라고 한다면은 어느 쪽에 뭘지 그 부분들을 미리 계산해서 영어지만은 얼리 어댑터라는 말 들어보셨죠? 네. 네, 미리 하는 게 중요하지만 특히 네. 물건을 빨리 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세금 쪽에서 연말정산, 내년에 왔을 때 분주하게 뛰어다니는 것보다는 올해 어떻게 전략을 짤지 남은 시간 동안 잘 한번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미리 해보셔서 신용카드 공제도 어느 쪽으로 몰아주는 게 좋을 건지를 전략을 잘 짜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고경희 세무사님, 네. 이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로 변경된 것들 어떤 네. 것들입니까? 대표적으로는 의료비나 교육비, 기부금 공제가 이제 기존에는 소득공제였었는데 이제 세액공제 15%로 바뀌었고요. 맞아요. 그다음에 제일 큰 게 지금 자녀분이 계신가요? 네. 7살이에요. 한 분 네. 계시는데 한 명? 예. 네, 한 명이요. 기존에는 이제 소득공제가 있는데 다자녀일수록 더 많이 유리하긴 했었거든요. 네. 기존에 자녀 한 명당 이제 기본공제 150에 6세 이하인 경우 100만 원, 출생했을 때 200만 원 이렇게 공제가 됐었고 네. 다자녀일수록 추가적으로 더 공제가 됐었는데 이제는 그냥 자녀 한 명당 15만 원 세액공제로 바뀌었고요. 아, 그러면 한 명에 15만밖에 안 되는 거예요? 예, 두 명까지 이제 15만 원 각각 15만 원에서 두 명인 경우 30만 원이고 네. 세 명일 때부터는 20만 원 공제가 되는 걸로 많이 혜택이 줄었어요. 그러네요. 자녀 공제에 대해서는 그러게요. 아, 지한 씨, 많이 나으라면서요. 그러게요. 딸아이 공제가 줄었대요. 네. 네. 그리고 저 하나 아유, 여쭤보고 뭐. 싶은 게 혹시 그 아, 콘택트 배신감. 렌즈를 끼세요? 아니요. 콘택트 렌즈요? 네, 안경 같은 거는요? 눈이 너무 좋아요. 아, 왜 물어봐요, 왜? 아니, 사실 의료비 얘기 말씀하셨는데, 아. 남들이 모르는 게 렌즈를 산 거랑 안경점 간 것도 다 공제액에 포함이 돼요. 아. 근데 그걸 모르고 안 할 수도 있고요. 혹시 피부과에서 현금 영수증 안 끈 거 없으세요? 거의 안 하게 되더라고요. 그거 꼭 의뢰인. 챙기셔야 돼요. 그쵸? 예. 그 아까 말씀하신 콘택트 렌즈나 뭐 안경 같은 경우에는 50만 원까지 공제해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아, 안타깝네요. 그거 참 받을 수 있었던 네. 건데. 네. 아, 눈이 나빠야 되나? 아니에요. 자, 지한 씨, 그렇습니다. 네. 혹시 또 궁금하신 거 있나요? 네. 한 가지가 더 있는데. 네. 어, 딱 한 가지만 하셔야 돼요. 네, 딱 한 가지만 할게요. 저희 부모님이 올해 은퇴를 하셨어요. 정년퇴임을 하셨는데. 네. 그러니까 직장 생활은 안 하신 거잖아요. 네. 그런데 그 연금 소득 이런 금융 소득이 조금 있으세요. 네. 그래서 이런 경우에도 연말 정산을 해야 될 텐데 어떻게 해야 되는지 뭐 준비해야 될 게 있나요? 그러게요. 선생님. 많이 헷갈려 하시는 게 연말정산 같은 경우에는요. 근로소득자만 연말정산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용직이 아닌 근로소득자만 연말정산을 하는 거고 네. 다른 소득이 있으신 분들은 이런 세금 신고를 5월 달에 맞아요. 소득세 신고 기간에 소득세 하시는 신고할 것이기 때. 때문에 이번 연말정산이랑은 상관이 없고요. 아, 그래서 내가 연말정산을 한 번도 안 했구나. 네. 한 번도 안 나는 해보셨어요? 12월에 연말정산을 안 하는데 왜 이 사람들한테 연말정산 얘기를 하고 있나 했더니 네. 아, 그걸 지금 얘기해 주시니까 갑자기 마음이 편하잖아요. 여태까지 한 20년을 안 한 줄 알고 살았잖아요. 아니, 오늘 그런 방송이 전혀 공감이 안 되시겠어요. 네. 뭐가요? 아니, 연말정산 해본 적이 없으니까. 예. 네. 그런데도 이렇게 잘하고 있잖아요. 네, 꾸역꾸역. 네, 네. 네. 감사합니다. 예. 네, 한 가지 좀 조언 더 드리겠고요. 부모님께서 은퇴하셨으니까 네. 지아님께서 일을 하시면서 부모님을 좀 도울 수도 있겠죠? 용돈. 아, 네. 네. 그쵸. 네. 제가 꼭 좀 권하면 네. 부모님께서 이런 말씀 듣고 좀 서운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는데요. 지금 네. 당장 60세 초반에 은퇴해서 생활비가 부족한 게 만약에 아니라고 하면 네. 용돈을 드리지 말고 용도 자금을 좀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즉 아. 용도를 정해서 드렸으면 좋겠고요. 네. 저는 꼭 좀 말씀드리는 게 어머님이 60세 전이신가요?
네. 예, 어머님 반드시 국민연금을 이미 가입하시게끔 좀 권하고요. 두 번째, 실비보험, 특히 노후 실손 보험이라는 게 있으니까 꼭 가입하시고요. 세 번째, 효도통장 만들어서 형제, 남매들과 함께 저축했으면 좋겠고, 오늘 방송 네. 전체적으로 보셔서 소장펀드라는 게 있으니까 5년 정도 이상 목표로 쓸 수 있는 통장이니까 부모님을 위해서 소장펀드도 하시게 되면은 소득공제를 지한님 앞으로 받으실 수 있으니까 예. 기왕 네. 용돈보다 용도 자금을 드리는 좀 지혜로운 지한 씨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지한 씨요. 아, 네. 그 용돈 안 드리고 용도 자금을 드리면 별로 안 좋아하실 수도 있어요. 부모님 입장에서는 박상훈 전문가가 싫을 수도 있다고요. 지금 이 상황에 무슨 용도 자금이야 라고 얘기하실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은 알아서 일단 좀 정리하시고요. 돈은 드리는 걸로 하고 전 네, 소장님께 그 예. 은퇴자 연말정산 요거 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예. 아니요, 저 방금 저희 세무사님께서 말씀하신 거 제가 하나만 여쭤보려고 그래요. 네, 우리 네. 오지환 씨께 혹시 이게 노후통장이고 하니까 제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그 연금저축이나 이쪽은 잘 넣고 얼마 정도 잘 넣고 계시는가요? 국민연금, 개인연금, 퇴직연금요. 솔직히 이렇게 연금 쪽으로는 아직 네, 개인연금이 안 없으신 하고 거예요? 있어요. 네. 아, 네. 네, 개인연금 같은 경우에는 이게 세제 적격이라 가지고 이게 네. 400만 원까지 그 세액공제가 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투자 수익률이 되게 높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부분 반드시 들어놓으신 게 좋고요. 네. 다만 이제 가입을 10년 해야 되는 단점은 있는데 그게 장점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강제로 오랫동안 있어야 되기 때문에 목돈을 만들 수 있을 수 있고요. 네. 그러니까 네. 연금저축 부분은 이제 반드시 좀 하시는 게 좋고 퇴직연금 같은 경우에도 내년에 추가로 300만 원까지 또 세액공제가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이제 남편분 퇴직연금에서 네. 1년에 추가로 300만 원 또 세액공제가 되고요. 그다음에 연금저축도 세액공제가 되기 때문에 어느 투자 수익률보다 세금 면에서 보면 높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을 좀 이렇게 잘 그렇죠. 챙겨두시면 연금 노후 상품, 준비에 네.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마지막 질문 하나 드리면요. 그 은퇴하신 부모님들이 월 수입이 아예 없나요? 네, 그냥, 네, 근로 관련된 소득은 없, 아, 그래요. 소장님. 네. 만약에 부양가족으로 은퇴하신 부모님을 얹어서 추가 공제를 받는 건 어떤가요? 추가 공제 받으실 수 있죠. 네네네. 근데 같이 당연히 안 그렇게 살면 하실 것 같은데? 같이 안 살아도 돼요. 예, 됩니다. 같이는 안 가능합니다. 사세요. 같이는 안 살지만은 그 다른 분이 그 분을 이제 부양가족으로 하지 않는 한은 가능하죠. 네, 혹시 뭐 형제 자매 중에 부모님을 부양가족으로 이렇게 넣을 만한 분이 안 계시다고 하면은 일단은 부양가족으로 하면은 그 공제액이 세무사님 얼마 정도인가요? 기본 공제로 이제 150만 원씩 되는 거고요. 그죠. 근데 나이가 더 되시면은 이제 네. 또 추가 공제가 되기 때문에 네. 근데 꼭 지금 아까 형제분 얘기하셨는데 네. 중복 공제해서 나중에 가산세 무는 분들이 되게 많으세요. 아, 그래요? 네. 중복 공제하지 마시고 형제끼리 상의하시고요. 네. 오지환 씨 오늘 전화 연결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네.